자, 펀더멘탈 투자 지어갑니다. 펜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뉴욕 증시는 급등해서 마감했고, 근데 또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또 이 회동이 있었는데 단기 거부권을 또 단기 증액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해갖고 이럴 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수가 이게 그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은 출발 자체가 같이 급등해서 또 밀려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정하게 출발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9월 들어서는 좀 상승세가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 9월 이후에 10월 들어서 주춤한 편인데, 이 10월 증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묶어서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예. 뭐 아무래도 그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갖고도 이제 급등하는 걸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기존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그 9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세 또 그에 따른 상승 기조는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불확실성에 아직도 이런 불안감이 가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최근 증시의 움직임은 실물 경제보다는 심리적인 요인, 사실 어제도 이제 그러한 요인이 확인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또 심리적인 요인 또 QE 정책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다음에 제가 이 글로벌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금융위기 이전까지 보면은 무역 흑자 국가들,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의 흑자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또 적자는 적자가 증가를 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금융위기의 큰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중국도 많이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일 위에 이제 산유국들도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이제 무역 흑자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다시 이제 화랑세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독일의 무역 흑자라든지 또 신흥국들의 무역 적자는 큰 이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8월 말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라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러한 신흥국들의 무역 적자가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증시가 출렁거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세계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미국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유보를 했다고 봐야지 사실은 이런 테이퍼링, 축소라는 이러한 정책은 이제 차기 의장이 결정되면서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세를 보이고 또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또 좀 돋보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9월 이후에 세계적인 증시를 보면은 모든 나라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9월 이후 세계적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증시를 보면은 그리스, 스페인, 그다음에 터키, 타일랜드, 인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최근의 랠리의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추세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또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 이 불확실성이 많은 증시에서 전략을 잡아야 된다면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이 증시가 또 경제도 호황이고 화랑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대한 판단이 조금 틀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식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은 수익이 잘 나기도 합니다. 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매입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좋은 수익률이 나기도 하는데 요즘과 같은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떤 경우 이제 회사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럴 때는 또 회사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서 판단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저평가됐을 때 회사를 매수하고 또 주식을 매수하고 또 고평가됐을 때 파는 물론 이제 저평가 고평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장이 좋을 때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면은 또 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막만 보고 오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죠. 예. 적절한 매수 매도 전략. 알아서 잘 하라시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유해서 계속
묶어두느니 조금 활용적으로 문제 이게 쉽지는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기회를 한번 노리시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뭐 지수 이야기하면은 매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뉴욕 증시도 뭐 급등 마감했고 마감 이후에는 뭐 또 재료가 나쁘게 하나 또 돌발 나와서 미국 주가지 선물이 또 하락은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별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들 한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케미컬이 IT 케미컬이죠. 예, 그렇죠.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그 화학 제품, 케미컬 제품을 그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또 최근에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식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틴 글래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전해액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아시다시피 이 전방 산업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또 이 회사는 그 만드는 제조하는 제품 자체도 이제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고성장을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이 회사는 처음에는 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상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의 화학 회사 합작으로 반도체용 그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TFC LCD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식가격을 만들면서 이 분야가 고성장을 하면서 또 그 이 성장에 큰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그 삼성에서 사용되는 이제 아몰레드 틴 글래스라든지 또 2차 전지 전해액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많이 이제 했는데 어떤 면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 성장세가 여기 이제 그래프에도 보시면은 약간 주춤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해 뭐 5월, 6월 달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그 예상 이익 대비 그 PER 아직 10 미만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또 실제로 그 앞으로 이런 전방 산업도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공정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이 계속 지금까지 이 회사가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성장세에 대한 판단이 틀리더라도 현재 가격은 충분히 성장세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가격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그 말씀하시는 동안 그 종합 정보를 보니까 솔브레인의 대표이사가 지분을 조금 매각하셨네. 예. 근데 이것이 뭐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이유 자체가 또 어떤 뭐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떨어졌다기보다도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분 변동이 크지는 않는 거. 예,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이 IT 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이 불안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국산화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그 당면 과제가 솔브레인으로 한때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군요. 한 기업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그 두 번째 회사는 이제 동원산업인데 동원산업. 동원산업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참치 원양업 1위 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는 통조림용, 이제 횟감용이 아닌 통조림용 참치에 이제 특화된 회사인데 작년까지 그 참치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또 주가도 따라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참치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 미국의 이제 스타키스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나머지 30% 지분을 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100% 자회사가 됐는데 이 스타키스트 이제 참치 통조림 회사는 약간 이제 원양업하고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참치 가격이 상승을 하여도 이 가격을 전부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참치 가격이 하락을 하면 좀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동원산업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참치 가격 또 이제 그 원양업이라는 것도 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 이런 매크로 영향을 좀 덜 받는 안정적인 구조로 이제 변화가 된 측면도 이제 긍정적이고 또 이 자회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스타키스트라는 회사는 미국 이제 참치 캔 1위 회사인데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델몬트라는 회사로부터 인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 이 스타키스트는 참치를 유통업체부터 사실 이제 모 회사가 동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왔었는데
이 동원해서 직접 공급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원가가 개선되고 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최근에 실적이 올해 실적만 배우는 조금 주춤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였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상식적인 의심이, 그러니까 그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요즘 그 원전 얘기, 세슘 예. 얘기 때문에 수산물 아주 뭐 그 타격이 큽니다. 너무 과도한 기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은 또 있거든요. 참치는 괜찮을까요? 좀 원양이니까. 예,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 그런 이제 원전 이슈로 이 관련된 주가 이제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참치는 대부분 원양어업이고 그 영향이 실제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약간 맞지 않는 이유로 하락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참치 고단백 식품인데 너무 식품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잘 선별해서 특히 회사를 믿을 수밖에 사실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네, 회사가 정직하게 잘 한다면 그것도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자, 펀더멘탈 투자를 들어봤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